멘토링 MC를 맡게 된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다양한 학과 멘토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각자 모두 인사와 자기소개 그리고 학과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릴게요. 여기 지식재산학과 멘토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온라인 멘토링에서 지식재산학과를 소개하게 된 이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식재산을 처음 들어보셨거나 오히려 생소하실 텐데요. 오늘 다양한 예시를 통해서 재밌게 지식재산학과를 설명해드리고 그 다음에 지식재산학과를 나와서 어떤 진로를 택할 수 있는지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아동복지학과 멘토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동복지학부에 재학 중인 조혜린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동복지학부는 1972년에 최초로 설립된 만큼 다양한 매력이 있는데요. 의왕 온라인 멘토링을 통해서 저희 매력 있는 과에 대해서 잔뜩 어필하고 가겠습니다. 네, 매력이 완전 기대되는데요. 이번에는 광고홍보학과 멘토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홍보학과 멘토를 맡은 김영규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TV에서나 혹시 유튜브에서나 많이들 광고를 접하실 텐데요. 그 광고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제작하는지 설명해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그러면 이제 본인 학과별로 어떤 학과인지 한 분씩 소개 부탁드릴게요. 광고홍보학과 멘토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기업에서나 업체에서 물건을 팔거나 자기를 홍보하고 싶을 때 광고를 주로 많이 내잖아요. 그 광고를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면 좋을지 그리고 어떻게 만들면 재밌을지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고 배우는 학과입니다. 그러면 광고를 공부하고 광고를 만들기도 하나요? 네. 저희가 광고를 보면서 저거는 어떤 의도로 이 광고를 제작했을까? 어떠한 의도로 이 메시지를 담았을까에 대해서 분석도 하고요. 저희가 실제로 어떤 한 브랜드를 잡아서 이 브랜드를 어떻게 홍보해야 될지 저희가 전략도 세우고 메시지를 담고 직접 영상도 만들고 포스터도 만들고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럼 광고홍보학과는 광고에 대해서 공부하고 광고를 만드는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럼 아동복지학과는 혹시 어떤 학과인가요? 아동복지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 나와 있듯이 아동을 중점으로 해서 배우는 학과인데요. 저희는 아동을 중점으로 하면서 이름에는 복지가 들어있지만은 보육, 교육, 그리고 또 청소년 아동 복지 그리고 심리 상담까지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동에 관심 있는 친구라면은 난 아이는 좋은데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모르겠다 했을 때 되게 많이 도움이 되는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배울 수 있는 그런 학과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지식재산학과는 어떤 학과인가요? 저희 지식재산학과는 일단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트와이스나 엑소, 방탄소년단들의 노래들이 하나하나 다 지식재산이고요. 여러분들이 신는 운동화 이런 것들을 만드는 방법, 운동화의 브랜드 이런 것들이 다 지식재산이에요. 저희 일상생활에 요즘은 지식재산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창출하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학과입니다. 그럼 지식재산이라는 게 새로 등장함에 따라서 혹시 새로 만들어지는 그런 학과인가요? 맞아요. 저희 지식재산학과는 지식재산권이 만들어짐에 따라 새로 만들어진 학과이고 그 다음에 다른 전국에서 점점 더 지식재산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학과도 생겨나고 고등학교에서도 지식재산권을 다루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인 학과별로 자랑할 만한 자랑거리가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지식재산학과 멘토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지식이 재산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이번에 4차 산업혁명이 등장하면서 특허, 저작권 등에 대한 중요성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식재산뿐만 아니라 특허, 법, 경제, 과학 등을 다 배워서 지식재산으로 나아가지 않아도 다른 여러 취업의 길이 보장되어 있고요. 요즘 사회나 기업들이 지식재산에 대한 인재를 정말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배출되는 인원은 적기 때문에 취업률 또한 높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지식재산학과야말로 요즘 시대에 정말 부상하고 있는 학과가 맞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아동복지학과는 혹시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저희 아동복지학부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도 지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나중에 결혼을 해서도 나의 자식에게 지식을 활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나를 알아보면서 나를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서 그러니까 나를 되돌아보게 되면서 내가 이런 잘못들을 하고 있구나를 파악할 수 있어서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아동복지학과는 정말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학과이군요. 그럼 이제 광고홍보학과는 어떤 자랑거리가 있을까요? 유튜브나 TV에서 나오는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볼 수 있어서 저희는 그런 컨텐츠를 보면서 노는 것이 학습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놀면서 공부할 수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어떤 회사에 가서든 홍보팀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어디든지 다 포용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다. 그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광고홍보학과는 놀면서 공부한다니 이거 진짜 엄청난 장점인 것 같네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혹시 학과를 졸업하고 난 후에 진로나 직업 아니면 비전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지 이번에는 광고홍보학과 멘토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근데 저희 학과에서 제일 많이 나가는 쪽은 광고 대행사 쪽으로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업이든 홍보로 필요한 인재들이 필요하니까 그런 공기업, 사기업 등 다양하게 진출할 수 있고 또 PD나 아니면 기자 등 같은 방송계에도 진출할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네, 그러면 지식재산학과 멘토님은 졸업 후 어떤 진로가 있을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지식재산학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가장 많이 택하는 직업이 변리사라는 직업인데요. 변리사가 되려면 몇 개의 시험을 거쳐야 돼요. 근데 그 시험 과목들이 저희 학과 커리큘럼 내에 다 들어있어서 저희 학과 학생들은 그냥 학과 공부를 하는 건데 자연스럽게 변리사 시험 공부가 돼서 다들 저희 동기들이나 선배, 후배들이 변리사 시험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많이 변리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저작권이나 특허 이런 거를 이용해서 뭐 특허청이나 특허사무소 이런 데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요즘은 기업에서 다 지식재산관리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각 기업들이나 뭐 언론기관까지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변리사라는 직업이 조금 생소한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 변리사란 어떤 일을 하는 직업인가요? 변리사란 특허에 있어서 변호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뭐 리모컨을 하나 개발을 했어요. 그럼 그거를 특허청에 이제 등록을 해야 내 특허권이 되는 건데요. 특허청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엄청 까다로운 절차가 많아요. 이럴 때 대신 그 특허를 등록해주는 사람이 변리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아동복지학과 멘토님은 졸업 후 어떤 진로를 가질 수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저희는 아동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우기 때문에 아동과 관련되면은 웬만한 직업을 다 선택을 하실 수 있어요. 공공 분야, 의료 분야, 교육 분야, 연구 분야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도 취직을 하실 수 있는데요. 또한 세부 전공으로 크게 복지, 보육교육, 심리로 나누기 때문에 복지기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 거는 유니세프 혹시 아시나요? 유니세프 같은 아동 NGO 기관에도 많이 취업을 하시고요. 심리 쪽으로 갈 경우에는 놀이 심리 치료 쪽으로도 많이 가고 있어서 아동과 관련된 분야라 하면은 다양하게 취업이 가능하세요. 네, 모든 학과가 정말 다양한 분야로 취업이 가능하군요. 이번에는 아동복지학과 멘토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른 학과들 보면은 일반 복지학과가 많은데 혹시 일반 복지학과랑 아동복지학과랑 특별한 차이점이 있나요? 일반 복지라면 보통 통용되는 말이 사회복지과가 많이 있는데요.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그와 관련된 복지를 배운다고 하면 아동복지 같은 경우에는 아동에 중점으로 해서 아동에 대한 학문적 이해를 바탕으로 아동의 복지, 권리에 힘쓸 수 있도록 배우는 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는 사회 전반에 대한 복지, 아동복지는 아동에 대한 복지라고 쉽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번엔 지식재산학과 멘토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학과라고 하면은 사실 약간 조금 생소한 그런 학과인 것 같아요. 요즘 가수들 보면은 되게 표절이나 유튜브 저작권 문제 등 이런 지적재산권에 대한 이슈가 많은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접하는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들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들도 저작권 침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네, SNS에 막 출처가 밝혀지지 않은 캡처본들을 올리거나 뭐 친구들이랑 대화를 할 때 뭐 연예인들의 뭐 이런 짤들 이런 거 많이 올리시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지식재산권 침해이고요. 그리고 뭐 유튜브에 뭐 좋아하는 음악이 있어서 그걸 캡처해가지고 본인의 SNS에 올리는 등의 행위들도 다 지식재산권 침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요즘 보면 물건마다 이제 뭐 출원 땡땡땡 특허 땡땡땡 이런 식으로 이미 특허를 받았다는 그런 게 붙어 있는 것들이 많은데
아직도 새롭게 특허를 낼 게 남아있을까요? 특허는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같은 기술이 있더라도 그 기술보다 조금 더 나아진 게 있다면 다시 특허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허는 계속 생겨날 수 있는 거고요. 한 가지의 예로 뭐 핸드폰을 예로 든다면 핸드폰 뭐 그 로고 아니면 그 어플 그리고 또 핸드폰 뭐 배터리 뭐 용량 표시 등등 그런 것들이 다 하나하나 특허권이고요. 일상생활에서 특허는 언제든 생겨날 수 있고요. 기술이 점점 발전함에 따라서 이 특허권에 대한 중요성도 점점 발전하고 있고 그래서 특허도 점점 더 많이 생겨날 예정입니다. 그러면 추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혹시 만약 제가 노래나 영상 같은 이런 창작물을 만들면 저작권을 등록을 하지 않아도 바로 제 저작물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네, 특허권이랑 다르게 특허는 아까 제가 등록을 해야 특권이 생긴다고 했는데요. 저작권 같은 경우에는 제가 따로 저작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저작권이 생겨요. 만약에 수연님이 집에서 뭐 노래를 만들거나 영상을 만들거나 뭐 그림을 하나 그려요. 그러면 그림을 다 그려지면 그게 창작물이 되는 것이고 창작물이 딱 만들어질 때부터 저작권은 생기고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이랑 정말 신기하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아동복지학과 멘토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어린 아이들 보는 거를 좀 어려워해요. 명절에 이제 사촌 동생들하고 놀다가도 금방 저는 지쳐버리곤 하는데 혹시 아동복지학과는 일단 아이들을 좋아해야 갈 수 있는 학과일까요? 아무래도 아동복지다 보니까 아이를 좋아하지 않으면 조금 버티기 힘겨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취업을 나갔을 때 저희가 뭐 다른 직업들도 그러겠지만은 인내심이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다 보니까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기본 베이스로 되지 않으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광고홍보학과 멘토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실 스마트폰으로 정보 굉장히 많이 얻잖아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보다가도 중간에 광고, 게임을 하다가도 중간에 광고, 이런 식으로 광고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럼 이런 다양한 광고에 대한 걸 전부 기획하고 만들고 하시는 건가요? 네, 다 기획을 하는 거고요. 저희가 만약에 과제를 할 때 저희도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그 중간 광고 그런 것들을 많이 기획을 하게 돼요. 근데 사실 그 광고 만드시는 분들은 전부 다 많이 고생을 하셨겠죠. 하지만 저희도 열심히 스킵하고 X를 누르는 겁니다. 그러면 혹시 광고홍보학과 멘토님께서 생각하는 최고의 광고는 어떤 건가요? 한 5, 6년 전에 나이키에서 광고한 축구 광고인데요. 그 동네 축구를 하다가 점점 선수 한 명 한 명씩 진짜 실제 축구 선수로 바뀌어서 정말 드라마틱하게 하는 광고가 있어요. 그 광고를 보면서 와 진짜 한 편의 광고가 아니라 진짜 영화나 드라마를 본 느낌이어가지고 진짜 세게 받은 광고가 있고요. 저는 그것 때문에 광고 홍보학과에 오게 됐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모든 멘토분들께서 공통 질문 답변해 주시면 되는데 각자 처음에 전공을 선택을 하게 된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이번엔 지식재산학과 멘토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저는 고등학교 3학년 입시 원서를 넣기 전까지 꿈이 제대로 없던 그냥 문과 학생이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발명 이런 거에 되게 흥미가 많았고 유튜브를 보다가 우연히 지식재산학과라는 유망한 학과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 학과가 발명, 특허, 법, 경제 등을 배운다고 해서 저는 약간 한 개의 학문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문을 배울 수 있는 지식재산학과가 너무 좋아서 이 학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동복지학과 멘토님은 어떤 기준으로 진학을 하게 되셨나요? 저는 고등학교 재학하고 나서 아이와 관련된 일은 하고 싶은데 내가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지가 늘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관련된 많은 과들을 찾아봤는데 그중에서도 저희 아동복지학부를 선택하게 된 이유가 약간 자주자주 하고 싶은 게 많이 바뀌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약간 유치원 교육과에서 딱 한 길만 보고 가다가 다른 흥미거리가 생기면 어떡하지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 아동복지학부 같은 경우에는 아동 그리고 거기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뉘는 전공을 통해서 저의 이러한 고민을 해소해줬기 때문에 제 선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광고홍보학과 멘토님은 처음에 어떤 기준으로 전공을 선택하게 되셨나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TV를 보는 걸 굉장히 좋아했어요. 예능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나 보는 걸 좋아했었는데 제가 그래서 미디어 학과와 관련된 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 아니면은 신문방송학과 그쪽으로 가고 싶었었는데
담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게 그쪽보다는 좀 더 넓은 분야의 광고 홍보학과를 가보는 게 어떠냐 하셔가지고 그렇게 해서 광고 홍보학과에 대해서 처음 알았고요. 제가 좀 학과를 알아보면서 홈페이지를 많이 뒤져봤어요. 이 학과는 어떤 걸 배우고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하는지 찾아봤는데 다른 학과에 비해서 그 학과가 저에게 좀 더 재밌고 알차게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광고 홍보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각 학과마다 되게 독특한 특색이 있을 텐데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면 좋은 그런 활동들이 있나요? 뭐 동아리나 뭐 경시대회, 자격증, 대외 활동 등 아무거나 좋으니까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지 이번엔 지식재산학과 멘토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발명대에 나가서 수상을 했었고 직접 특허 출원까지 도전을 해봤어요. 이 경험을 통해서 진짜 대학교에 와서 특허 출원 과정을 배울 때 정말 이해가 너무 쏙쏙 잘 되었고 그때 뭐가 문제점이었는지를 잘 알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법을 아까 배운다고 말씀드렸는데 법과 정치에서 계속 학업 우수상을 받았던 거를 계속 어필을 했었고 그리고 지식재산 관련해서 뭐 독서도 했었고 그다음 소논문 작성했던 거를 저는 수시 대학교 면접 때 많이 어필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공인인증 시험으로 지식재산 능력시험 아이패트가 나와가지고 고등학교 학생들도 충분히 그걸 딸 수 있으니까 지식재산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그거를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활동들도 많이 하셨네요. 그럼 아동복지학과 멘토님 답변해 주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놀이 멘토링이라 해서 복지센터에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요. 저처럼 아동복지센터에서 봉사를 하는 게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광고홍보학과 멘토님께서는 어떤 활동들을 하는 거를 추천하시나요? 제가 고등학교 때 가장 인상 깊었던 활동이 하나 하고 제가 대학에 들어와서 했으면 좋겠다, 고등학생분들이 했으면 좋겠다는 활동을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일단 고등학교 때 제일 많이 도움이 했던 활동은 제가 대외 활동을 했었는데 그 하이서울 유스호스텔에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해서 소개해주는 그런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외국인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홍보 능력도 기울 수 있고 그 저희가 광고를 만들 때는 많은 문화들을 많이 접해야지 광고를 좀 제작하기가 좀 편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에게 또 그 나라의 문화에 대해서 좀 더 배우고 솔직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활동하기 힘들긴 할 텐데 나중에 끝나면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대학에 와서 여러분들이 꼭 하셨으면 하는 활동이 그 광고 기획서를 한번 연구해보는 그런 걸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광고를 보면서 이 광고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왜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토론도 하고 제1기획이나 아니면은 대웅기획에서 공모전을 매년 하는데 그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을 보면서 한번 기획서를 공부해보는 그런 활동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나중에 대학에 들어오면은 하루 종일 하는 게 기획서예요. 그런 거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할 수 있는 활동이 되게 다양하게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떤 성향을 가진 친구들한테 학과에 진학을 하는 것을 추천하는지 지식재산학과 멘토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희 지식재산학과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식재산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법, 경제, 지식재산, 과학까지 배우는 그런 융합적인 학과예요. 그래서 저희는 문과 학생들도 오고 또 이과 학생들도 올 수 있는, 교차 지원해서 올 수 있는 그런 학과입니다. 저작권, 특허 이런 것에 관심이 많다 하는 학생들은 지식재산학과 강추입니다. 네, 방금 뭐 지식재산학과에서는 뭐 경영, 경제, 법, 거기다 과학까지 배운다고 하셨는데 혹시 약간 과학은 약간 안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약간 들거든요. 과학은 어떤 식으로 지식재산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허를 내기 위해서는 그 특허품의 과학 원리를 입증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기본인 물화생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다 배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번엔 아동복지학과 멘토님은 어떤 성향을 가진 친구들한테 추천하시나요? 약간 사교성 많은 친구들한테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대하기도 하고 어른들도 대하기 때문에 약간 전 연령층 두루두루 약간 잘 어울릴 수 있는 성격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약간 협력을 좀 잘하는 저희 과가 또 팀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같이 협력을 할 수 있는 친구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든지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뭐 저희가 광고를 하면서 여러 가지 뭐
편집이나 아니면은 촬영이나 기획서 쓰는 거나 뭐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저희가 정말 다양한 걸 하거든요. 저희는 항상 열정 가지고 뭐든지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매사에 성실하고 그런 친구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이번에는 각 학과마다 어떤 특징이 있는지 질문을 드릴 건데 뭐 혹시 지식재산학과는 과제 같은 걸 할 때 친구 거를 절대 베끼지 않고 뭐 영화를 뭐 불법으로 절대 다운로드하지 않고 이런가요? 거의 비슷한데요. 일단 저희 지식재산학과에 오면 저희도 레포트도 많이 쓰고 PPT도 진짜 많이 만들어요. 그럴 때 사진은 무조건 첨부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저희는 무조건 출처가 정확한 그런 사진들만 넣는 버릇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레포트를 쓸 때는 친구 거뿐만 아니라 저희는 전국에 있는 레포트와 표절 검사를 합니다. 표절 검사를 했을 때 3% 이내가 나와야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들고 그래야 레포트를 제출합니다. 역시 지식재산학과인 만큼 저작권을 열심히 준수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군요. 그러면 광고홍보학과에서는 혹시 광고를 이제 남이 만든 광고를 볼 때 아 이거 너무 열심히 만들었을 것 같으니까 아까워서 스킵을 버튼을 못 누르나요? 이 광고 보고 와 이거 진짜 잘 만들었다 하면은 저희가 스킵도 안 하고 직접 찾아서까지 봐요. 그냥 중간중간에 광고 나오는 거는 열심히 만들었다 생각이 아니라 아 짜증난다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그래서 광고 홍보학과인 저도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했습니다. 아 그럼 나중에 막 열심히 광고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다 스킵하면 좀 슬프지 않을까요? 슬프긴 하는데 저희가 주로 배우는 내용이 그 광고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거부감 없이 만드는 광고를 만들까 하는 그거를 저희가 좀 많이 배우고 생각을 하는 내용이어서 잘 노력해야죠. 멘토님은 나중에 거부감 없는 광고로서 스킵 버튼 안 눌리는 광고를 만드실 거예요. 네, 그러면 아동복지학과 멘토님은 뭐 어린이날만 되면 아직도 설레는 그런 게 있으신가요? 우리가 어린이날 하면 어렸을 때 막 두근두근하고 설렜던 경험들이 다들 있잖아요. 근데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이 어린이날을 챙길 기회가 없어요. 근데 저희 아동복지학부 같은 경우에는 5월 5일마다 근처 공원에 가가지고 아이들을 대상으로 놀이봉사를 하곤 하는데 그 기회를 통해서 약간 우리가 잊었던 약간 때 묻었던 그 동심이 약간 깨끗해지면서 약간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5월 5일이면은 매년 막 기다리면서 보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아쉽게도 행사가 열리지 않아가지고 많이 아쉬워요. 그러면 이렇게 어린이날마다 어린이를 만나고 이러면서 많은 어린아이들을 상대하다가 보면 생기는 뭐 특이점 같은 게 있나요? 약간 말투가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보통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선생님들 흔히 생각하는 말투들 있죠. 약간 그런 말투로 변하면서 리액션이 약간 커져요. 아이들이 보통 선생님 이거 봐주세요. 이거 어떤 것 같아요? 하고 질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럴 때마다 반응을 크게 해줘야지 또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친구들이 말할 때도 리액션이 좀 엄청 과장돼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럼 아이들한테는 어떻게 상대하는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좀 길어지다 보니까 집중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수업 시작 전에 하는 집중의 손유의를 제가 짧게 보여드릴게요. 엄마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아빠 별이 올라갑니다. 반짝 하늘에서 만났습니다. 전 예쁘게 내려옵니다. 예쁜 선. 어린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네요.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신의 학과를 공부할 때 필요한 특별한 자질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덕질 능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브랜드로 과제를 한다고 하면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 어떤 친구는 그 진짜 나이키 덕후가 있어요. 그 나이키에서 신상 한정판이 나온다고 하면은 항상 줄 서서 꼭 사오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런 친구가 나이키에 대해서 과제를 할 때 진짜 세상 행복한 표정으로 광고를 하는 거 봤고 그런 식으로 과제를 하니까 진짜 공부하는데도 그렇게 많이 힘들지도 않고 오히려 재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후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동복지학과는 어떤 자질이 있으면 좋을까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출 수 있는 그리고 아이의 시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과제나 이런 걸 하면서 어려웠던 점이 이거 내가 하면 재밌을 것 같은데? 하고 준비를 하면 교수님 하는 말이 애들 이거 재미없어 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니까 나도 아직 다 잘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을 했지만은 어른의 시야가 됐구나. 아이의 눈높이에서 놀이를 이렇게 조금 생각해낼 수 있는 자질이 좀 필요하구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지식재산학과는 어떤 자질이 있으면 좋을까요? 저희는 일단 꼼꼼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허를 만들려면 그 이전 것보다 더 진보성, 더 나은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 미세한 차이를 알기 위해서 이전에 있던 그 특허들을 다 꼼꼼히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내려는 게 이 이전 것보다 어떤 게 더 나은지, 이거랑 비슷한 건 없는지에 대해서 거의 엄청 많은 특허들을 다 검색해봐야 되기 때문에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대학을 다니면서 학과와 관련된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었다면 어떤 게 있었을까요? 지식재산학과 멘토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대외 활동을 하거나 뭐 가족 친지분들 만나면 항상 은지는 어떤 학과야?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항상 지식재산학과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럴 때마다 그럼 어떤 학과야? 처음 들어보는데? 막 이렇게 말씀하실 때 처음에는 일단 지식재산학과는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특허를 배우는 그런 학과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못 알아들으시면 그냥 법학과랑 비슷한 학과예요 이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정말 얘기하기가 너무 귀찮다 그럼 그냥 법학과 4층에서 법학과 다니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왕 청소년 멘토링을 듣는 학생들은 지식재산학과 이제 들어보신 겁니다. 네, 그러면 아동복지학과 멘토님은 뭐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나요? 동요나 이런 거를 종종 수업 때 부르는데 약간 다들 오랜만에 부르는데 즐겁게 부르는 그 장면을 보면은 약간 나도 다시 동심이 되면서 부르게 되고 또 부르면서 놀랐던 점이 아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음역대가 너무 높다. 아니 애들이 다 고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약간 애들 노래가 고음인 게 되게 많아가지고 또 선생님이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 어릴 때 목소리가 허스키해지는 애들이 노래를 꽥꽥 부르다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교사가 됐을 때 이런 점도 고려하면 좋겠다 하고 재밌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광고홍보학과는 뭐 창의적인 이런 생각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뭐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도 많이 광고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낼 때 항상 제가 참고하는 게 저의 경험, 뭐 TV에 봤던 것 중에서도 이게 재밌었고 나중에 써먹어야겠다. 유튜브 보면서도 그런 거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이 이쪽 분야에서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그런 것까지 다 경험을 통해서 습득한 거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경험을 쌓는 것은. 네, 그러면 광고홍보학과 멘토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제 멘토님께서 뭐 외국인들도 만나고 이러면서 소통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고홍보학과에 있어서 소통하는 능력이 중요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기업이 뭐 물건을 하나를 홍보하려고 해요. 근데 소비자들이 그 물건이 어떤 건지 또 뭐가 좋은 건지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서 그 소통이 중요한 거고 또 어떤 것이 개선되어야 되는지 이거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꼭 했으면 좋겠다 그런 거 다 알면서 분석을 해야 되고 소비자들에게 많이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정말 소통 능력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광고에 있어서는. 광고에 있어서는 소통이 정말 중요하군요. 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제 각 학과를 졸업하고 나서 해외로 나가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이 있는지 지식재산학과 멘토님부터 답변해 주세요. 저희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국내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해외 전 세계에서도 지식재산권이라는 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일수록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정말 많이 높아요. 그래서 뭐 예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분쟁도 엄청 많이 일어나고 그 소송 금액 또한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국내에서도 미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특허 소송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영어를 잘하는 인재들을 많이 뽑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아동복지학과는 해외로 나가서 어떤 영역에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유치원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갈 때 텟솔이라고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고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 이 텟솔 과정을
3단계에 걸쳐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원 해외에서 하고 싶다 할 경우에 그 과정을 거치면 되고요. 그리고 복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알고 계신 국제기구가 있어요. 유니세프나 아니면은 굿네이버스 등이 있어서 이런 곳에 취업을 하면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관공부학과에 같은 경우에는 해외로 나가서 어떻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세계에서 뭐 물건을 사고 팔거나 할 경우면 무조건 광고가 다 필요하죠. 그래서 어디든지 광고나 홍보에 대해서 일을 할 수 있고요. 프로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진짜 마케팅이 정말 중요해요. 그 마케팅에 따라서 몇 천억의 차이가 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전공이기 때문에 나중에 해외에서 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러면 광고라는 게 물건을 사고 팔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더 다양한 범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연예인들이나 유명 셀럽들이 할 때 그 대형 기획사 같은 경우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흔히 아는 뭐 너무 옛날 사람 같지만 소녀시대나 그런 엑소나 그런 사람들은 대형 기획사들이 마케팅을 충분히 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유명세를 떨칠 수 있게 되고 좀 더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예를 들어 또 나라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국가 브랜드에 대해서 해외 여행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평판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마케팅 쪽으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고등학생 때 좀 생각했던 학과 공부에 대해서 대학에 와보니까 좀 달라져서 실망했다거나 좋았던 게 있다면 지식재산학과 멘토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식재산학과에 오면 제가 막 특허 등록도 척척하고 상표 등록도 척척해서 한 특허 한 100개는 내가지고 용돈벌이 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고 여기 입학했는데요. 막상 들어와서 입학해보니까 일단 과학 원리가 중요하다고 물리, 뭐 화학 이런 거 배우고 경제가 중요하다고 경제도 갑자기 영어로 배워야 한다고 하고 또 갑자기 막 법이 중요하다고 했으면서 법전을 배우라고 하니까 뭔가 그런 제가 생각했던 그 상상과 그런 괴리감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아동복지학과 멘토님은 이런 게 있으셨나요? 저는 학자가 이렇게 많은지를 몰랐어요. 근데 수업을 들으면서 이 이론 수업을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와, 세상에 이렇게 많은 학자가 있고 각자 인간관이 다르고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다르고 그걸 한 번에 외우려니까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이들 수업을 꾸리는 전공 수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조금 재밌고 약간 신나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구체적이고 엄청 많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안에서 내가 했던 게 늘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되게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관공부학과 멘토님은 어떤 기대와 달랐던 점이 있으셨나요? 일단 입학하면은 저희가 그 광고를 만들면서 창의력이 딱딱 생각이 아이디어가 빵빵 터지는 그런 걸 생각했었는데 그 아이디어 생각하러 가면은 3시간 동안 막 들리다가 밥 먹으러 갈래? 또 다시 한 2시간 동안 또 생각하고 또 만들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다시 엎어가지고 다시 생각하고 생각보다 창의력은 많이 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막 던지는 드립력은 많이 늘었는데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저는 그냥 학과에서 교수님이 내주시는 그런 과제만 할 줄 알았는데 직접 기업에서 클라이언트 오셔서 직접 과제로 내어주시고 우리 브랜드 이렇게 한번 소개해봐라 내주시고 직접 그 기업 인사 담당자님께서 많이 좀 피드백을 해주시고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정말 좋은 경험이 있었겠네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지금 이제 열심히 공부하고 있을 중고등학생 청소년 친구들한테 학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팁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아동복지학과 멘토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좋아하는 게 분명해서 고르기 쉬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보통 고등학교 때 가면은 테스트를 많이 해요. 나는 어떠한 성향이고 어떠한 직업이 맞는가. 저는 그거를 내 거가 나온 결과를 되게 분석해 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을 해요. 직업이 늘 좋아하는 걸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많이들 알아요. 그러니까 내 성향이 어떤 거고 그리고 내가 활동적인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앉아서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사람을 만나는 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 아닌가 연구하는 걸 더 좋아하는 건가를 파악하면서
스스로를 분석을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나온 키워드를 잡아서 이 키워드와 연관된 진로를 찾다 보면 그거와 관련된 전공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뭐 광고홍보학과 멘토님께서는 이런 팁이 있으신가요? 저는 직접 경험을 해봤는데 과 이름을 보고 무작정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학과 이름 멋있다 해가지고 이과는 이걸 배우겠지 하고 하는가 보면은 실제마다 다를 수 있거든요. 제가 원래는 지금 학교 다니기 전에는 다른 학교 경영학과 다니고 있었는데 마케팅을 하면서 이렇게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막상 가보니까 막 전 스포자거든요, 솔직히. 근데 맨날 경제, 경영, 수학 벡터 그리고 있고 하니까 전 이과랑 진짜 안 맞는구나. 진짜 이번에 학과를 고를 때는 어떤 거를 정확하게 배우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학과를 고르셨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이 학과가 잘 맞는 건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생각을 하고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지식재산학과 멘토님께서는 학과 결정하는데 팁이 있으신가요? 장래 희망이 있다면 그 장래 희망과 가장 밀접한 학과를 고르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요. 만약에 저처럼 꿈이 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일단 좀 더 포괄적인 학과를 가라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나중에 이제 꿈이 생겼을 때 조금 더 접근하기 쉬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각 학교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학과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아까 앞에 멘토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과 이름만 보고 학과를 결정해서 가시면 정말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학과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학과에서 어떤 교과목들을 배우는지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학과에 들어가서 어떤 교과목들이 있는지를 다 보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저희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온 친구들이 실망한 친구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의왕시 청소년 친구들은 여기 멘토님들께서 주신 꿀팁을 통해서 학과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멘토님들께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때 자신만의 공부 노하우나 이런 꿀팁 같은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었는지 지식재산학과 멘토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단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때 무조건 한 번의 시험, 수능으로 대학교를 가고 싶진 않았어요. 제가 그날 뭐 아플 수도 있고 OMR 카드를 밀렸을 수도 있고 그런 수능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커서 저는 일단 수시로 대학교를 가야겠다라는 마음이 정말 커서 내신에 정말 올인하자라는 생각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 수업 시간에 정말 완전 학습을 하자라는 생각이 컸었고 일단 내신 시험을 내시는 분들은 제가 과목을 듣고 있는 그 선생님들이 내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선생님께서 어쩔 수 없이 강조를 하시거나 뭔가 더 계속 길게 얘기하실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걸 딱 캐치해서 이거 뭔가 강조하셨으니까 체크해놓고 나중에 또 보거나 아니면 전 수업 시간에 뭔가 선생님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냥 농담으로 하시는 것까지 제가 다 필기를 하면서 뭔가 제가 혼자 공부했을 때 다시 그 수업 시간으로 돌아가자라는 마음으로 그 농담까지 기억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엄청난 꿀팁이네요. 아동복지학과 멘토님께서도 이런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 같은 경우에 공부할 때 먼저 목차들을 외워요. 목차를 통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한 다음에 키워드를 중심으로 약간 가지 뻗듯이 뻗어나가는 편이거든요. 약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마인드맵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만들듯이 흐름을 통해서 내용을 기억을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광고홍보학과 멘토님께서도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정말 못했었고 제가 재수를 하다 보면서 다시 기초부터 쌓아가는 마음으로 공부를 했었거든요. 만약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지문을 읽고 하는 것보다 왜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런 걸 근거를 하나하나 찾아가는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수학은 진짜 고등학교 때는 바닥을 기고 내신이 진짜 처참했었는데 나중에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서 기본 개념부터 차근차근 진짜 완전 기초적인 것부터 해가지고 나중에 수능 때 보니까 제가 여태까지 이런 등급 봐도 되나 싶을 정도 정말 높은 등급이 나올 정도여가지고 수학은 정말 기초 그리고 다시 풀기 그런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수학은 정말 개념이 절반 이상 묻고 들어갔다고 생각해요. 문제집 여러 권을 풀 게 아니라 한 권을 풀더라도 꼼꼼하게 풀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멘토님들께서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다가 너무 힘들고 슬럼프가 왔다. 이럴 때 혹시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광고홍보학과 멘토님부터 답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나 그럴 때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걸 무조건 해요. 그러니까 PC방에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스마트폰으로 제가 보고 싶었던 예능이나 드라마를 꼭 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저한테 휴식 시간을 주거든요. 그리고 또한 먹는 것도 꼭 그날은 제가 진짜 먹고 싶은 거 하나 골라서 저에게 보상을 주는 그런 식으로 저에게 스트레스를 많이 완화시켰던 것 같아요. 아동복지학과 멘토님도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이 있으셨나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몸을 움직여야지 그게 해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좋아했어가지고 평소에 운동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제 친구들도 많이 활달한 친구들이어서 막 점심시간 같은 때 노래 틀어놓고 또 여고였거든요. 다 같이 막 댄스 파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재밌겠네요. 그럼 지식재산학과 멘토님도 이런 노하우가 있으셨나요? 저는 막 시험도 망치거나 뭔가 공부하기 싫을 때는 항상 제가 희망 리스트를 적어놨던 대학교 한 10개를 뽑아가지고 10개의 대학교 홈페이지를 막 둘러봤어요. 막 대학교 홈페이지를 둘러보면 잔디밭에서 같이 놀고 있는 선배님들의 모습, 막 과잠바를 입은 저의 로망 가득한 CC를 하고 계신 선배님들의 사진을 보면서 다시 이 대학교에 꼭 가고 싶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공부를 다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지식재산학과, 아동복지학과, 광고홍보학과 이렇게 3개 학과의 멘토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청소년 친구들이 많은 정보를 얻고 학과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멘토님들께서 의왕시 청소년 친구들한테 응원의 메시지 보내겠습니다. 의왕시 청소년 친구들, 올해는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혼자 공부하는 시간들이 많아서 불안하기도 하고 혼란스러우셨을 텐데요. 나만 그런 거 아니고 모두 다 그런 거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언젠가 편하게 꾸미고 웃을 날이 올 것입니다. 나중에 학창 시절을 돌아봤을 때 후회 없도록 지금 화이팅 하세요. 화이팅! 의왕시 청소년 친구들, 오늘 우리가 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나요?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들을 하게 될 거예요. 지금의 선택도 그 중에 하나니까 많은 부담감 안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기간 화이팅 하시고 반가웠어요. 의왕시 청소년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자기가 잘 하고 있지 않을까? 잘 못하고 있는 건가? 라고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생각보다 충분히 정말 잘 해내고 있고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의왕시 청소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삶의 왕이 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하시고 잘 걸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화이팅! 의왕시 청소년 친구들 힘내세요! 힘내세요!